금요일 이 시간 함께하는 이현진, 권혁준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는 분쟁 해결사 이현진입니다. 다정함 속 불꽃 같은 열정 분쟁 파이터 권혁준입니다. 네. 자, 오늘 권혁준, 이현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하는데 일단 먼저 지난주에 전문가들께서 직접 만나서 상담해 주신 사례를 들어볼게요. 방송에 맞게 재구성했거든요.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45살이고 택배기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살다가 2년 전 아버님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나름 건강관리도 잘하셨고 크고 작은 병조차도 없으셨는데 정말 한순간에 모든 일이 벌어진 것 같아 아직도 마음 한켠이 허전합니다. 평소에 건강하셨던 아버지 때문인지 저 또한 보험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별 대비 없이 바쁘게만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보험에 대해 제대로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네, 오늘 사연자분은 아버님을 큰 병으로 떠나 보내시고 아직도 조금 허전하고 힘드시지만 그래도 뭔가 내가 앞으로는 잘 준비를 해서 다시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요. 일단 사연자분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지난주 만나고 왔는데요. 네. 사연을 들어보니 아버님이 정말 건강하셨고 항상 운동도 꾸준하게 하셨다고 해요. 그러던 중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췌장암 4기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암이 정말 무서운 병이라는 건 다들 잘 아실 텐데요. 그중에 췌장암은 유독 생존율이 낮은 암에 속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췌장암의 별명이 있는데 그 바로 침묵의 암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 이유는 사연자분의 아버님처럼 초기에는 전혀 이상 징후가 없다는 게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증상이 있어서 진단을 받았을 땐 이미 상당 기간이 경과된 뒤라 이 췌장암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3기 또는 4기인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너무 안타깝게도 사연자분의 아버님도 이런 이유로 췌장암을 늦게 발견하셨고 이미 손을 쓰기엔 너무 늦은 상황이라 4개월 뒤에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아마 동키 여러분들도 지인들 중에 췌장암을 빨리 발견했다. 그래서 잘 좀 좋은 예후를 보이셨다라는 얘기는 거의 못 들으셨을 네, 거예요. 맞아요. 저도 이 췌장암에 대해서 얘기만 들으면 다 늦게 이렇게 발견을 하셔서 조금 예후가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만 듣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평상시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이 건강 검진은 주기적으로 꼭 받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동키 여러분들도 일단 건강할 때 보험도 잘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이래서 필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일단 우리 아드님께서 이제 돈키호테 든든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게 됐는데 계속해서 사연자분의 상황 조금 더 들어볼게요. 네, 앞서 사연에서도 들으셨지만 아버님과 단둘이서 사셨기 때문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허전함이 좀 더 크셨던 것 같은데요. 그동안 아버님을 모셔야 하는 입장이라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다고 하고요. 네. 지금은 정신없이 일하느라 다른 생각을 할 여유조차 없을 정도로 바쁘게 지내셨다고 해요. 그러다 우연히 저희 방송을 듣고 보험 생각에 연락을 하신 겁니다. 이전에는 아버님께서 쓸데없는 곳에는 돈을 쓰지 말라며 아버님을 위한 건강식품도 못 사게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 사연자분도 영양제나 건강식품은 전혀 먹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운동은 일하느라 당연히 할 시간이 없었고 업무 특성상 이미 중노동에 가까워서 별도의 운동은 따로 하지 않는다고 하셨고요. 보험은 건강하니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방치를 한 상태라 사실 실손보험조차도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실손조차도 이제 신경 쓰실 여력도 없었고 그동안. 그리고 참 허투루 단돈 10,000원도 안 쓰시는 분들은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 보험료에 대해서 사실 부담감도 느끼시고 조금 부정적이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허투루 정말 단돈 1,000원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이제 전문가들이 잘 계획을 세워주시는 건데 사연자분은 일단 뭐 건강하시니까 지금은 건강을 위해서 따로 챙기시는 건 없고
보험도 없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뭐 얘기 들어보면 업무 특성상 이미 중노동에 가까운 이런 업무를 하고 계시면은 이게 지금 건강하다고 그 건강을 과신해서는 또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도움을 주셨을까요? 네, 우선 재무 상황에 대해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현재 소득은 실수령액 기준으로 320만 원이었습니다. 3년 전 받은 대출이 있는데 5%대 금리로 받았기 때문에 매달 이자 포함해서 약 70만 원 넘게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셨습니다. 그리고 월세 50만 원, 차량 할부 30만 원, 공과금 및 개인 지출 등등으로 70만 원이었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인 100만 원을 3%대 금리로 적금을 납입하고 계셨어요. 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죠. 바로 대출은 5%인데 반해 적금이 3%인 저인데요. 네. 지금 사연자분은 적금을 넣을 게 아니라 하루빨리 대출을 상환하시는 게 돈을 모으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네요. 네, 열심히 적금을 불입하셨지만 실제로는 대출 이자가 더 높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돈으로 대출을 조기 상환하셔서 대출 원금을 낮추는 것으로 제안을 드렸고요. 동의하셔서 조정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은근히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일단 대출들은 대부분 분들이 많이들 갖고 계시고 그래도 난 나름대로 목돈을 놓기 위해서 매달 일정 금액을 잘 납입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느니 먼저 대출금을 상환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대출 금리가 당연히 훨씬 높으니까. 그런데 이런 거조차도 나의 상황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매일매일 그냥 열심히 사시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포인트 잘 잡아주신 것 같고 저희가 사실 이 사연자분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 1부는 일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 더 자세한 내용 어떻게 도움을 줬는지 여러분들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더 자세한 내용 이어갈게요. 자, 계속해서 사연자분의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갈게요. 일단 상황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잡은 포인트가 또 대출을 5%인데 적금을 열심히 3%대 이율로 납입을 하고 계셨다. 이런 포인트들도 잡아주셨네요. 네, 이 부분이 정말 많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죠. 네. 간혹 의미 없는 저축이나 목적 없는 저축을 하시는 경우 그것보다 훨씬 큰 이득을 낼 수 있는 것들을 쉽게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점검과 검토를 통해 당장의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참 저축도 계획과 목적이 필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고요. 그렇다면 사연자분의 이제 보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보험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네. 사연자분의 경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실손 보험일 텐데요. 네. 업무로 인한 직업병인지 팔꿈치가 좋지 않아서 몇 차례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침을 맞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외에 기저질환이나 복용하는 약은 없었는데요. 정말 다행인 건 통원하신 날짜가 2년도 더 경과를 했고 그 당시 통원 횟수도 2회로 실손 가입 시 해당 8부위에 한해서 3년 부담보 조건에 보험료 2만 1,0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셨습니다. 네. 일단 실손 가입 가능하다는 점 네. 다행이고요. 일단 실손 보험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그 우선 순위의 그쵸. 상위권인 보험이다라는 건 아마 동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8부에 한해서 3년 부담보가 잡혔다는 거는 3년 동안은 보상이 안 되지만 뭐 팔 건강 관리 잘 하시면은 3년 후부터는 보장이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질병 및 상해까지 가능한 실손을 준비해 드렸으니 추가적으로 종합보장이 가능한 중대 질병을 대비하셔야 하는데요. 무엇보다 사연자분 아버님처럼 암일 경우 최근 중성자, 양성자, 표적항암, 다빈치 수술 등등 다양한 치료 방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비를 하지 않으실 경우엔 그동안에 모아놨던 자산을 사용하거나 또는 비용 문제로 선택의 폭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연자분의 경우 암 진단비 및 암 주요 치료비 특약으로 구성을 해드렸는데요. 암 진단 이후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암 수술 등의 치료를 받을 시 진단금 및 치료비까지 합산해 최초 4천만 원을 받게 되시고요. 계약일 기준 1년 단위 주기로
항암, 방사선, 암 수술 등 치료를 다시 받으실 경우엔 2천만 원을 최대 10년까지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단 한 번만 보장되는 게 아니라 네, 1년에 맞습니다. 한 번씩은 계속 되는구나. 네. 네. 그리고 뇌혈관, 심장 질환 부분도 치료비 위주로 구성을 해서 수술 및 혈전 제거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 및 수술비로 3천만 원 보장이 가능하도록 준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종합수술비도 보완을 해드렸고요. 혹시나 간병이 필요한 위급 상황 시 케어해줄 가족이 없으시기 때문에 추가적인 간병비 보험까지 안내 도와드렸고요. 정리를 하면 실손보험 2만 원, 건강체 종합보험으로 암, 뇌혈관, 심혈관 그리고 수술비, 간병비 포함 종합보험 20년 납 90세 만기로 18만 원. 그래서 실손보험과 해서 총합 약 20만 원으로 준비 도와드렸습니다. 네, 간병비까지 지금 다 준비를 해주셨다. 정말 하나도 빠지는 게 없이 모든 걸 보험의 모든 걸 준비를 다 네. 해주셨네요. 암 치료. 네, 일단 실손 마련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암, 뇌심, 중대질병 같은 거 보장하는 건강보험인데 거기에 당연히 암 진단비. 뭐 아버님이 암으로 조금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고액암 주요 치료비 특약 이건 진짜 고액이 아니라 초고액으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 네. 이런 것도 준비를 해주셨고 당연히 뇌 심장 부분까지도 챙겨주시고 거기에 일단 지금 가족이 없기 때문에 간병비까지도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연자분은 부담보가 있지만 또 3년 동안 8종 건강 관리만 잘하시면 부담보도 풀리고 앞으로 보험 정말 빈틈없이 잘 준비가 된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전문가가 한 번 점검한 걸로 앞으로 보험에 관해서는 빈틈도 없고 더 이상 문제도 생기지 않을 걸로 사연자분은 조금 늦게 준비를 하신 거지만 그래도 철저하게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혹시 동키분들도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다, 나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 싶은 분들은 12시 방송 끝나기 전까지 샵 0999로 상담이라고 보내주세요. 자, 이번에는 동키분이 문자 질문 주신 거 살펴볼게요. 2967번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보험금 청구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혹시 15년 전 치료받은 것에 대해서도 보장이 가능할까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보통 3년 지나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랜 시간이 흘러서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아주 오래된 질병이나 사고 등의 보험금 청구할 것들이 있고 당시에 보험금 청구를 깜빡하고 지나갔다면 보험회사에 요청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법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보험계약을 할 때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 해야 한다는 문구에 체크도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보험료를 열심히 납입했는데 보장을 못 받는다는 건 보험 소비자 입장에선 억울하실 수 있잖아요. 보험회사에서도 웬만하면 보험금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2008년에 치료받은 부분에 대해서 보험금을 2024년 작년에 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10 몇 년 지난 거지? 잠깐만요. 16년. 네. 이게 어떤 경우냐면 오래전 가입하신 종합보험에 113종 수술 특약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13종 수술 특약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시술 시 수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께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100만 원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놓치고 살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뒤늦게 알게 되신 거예요? 네, 이분께서 저희와 보험 리모델링을 상담받으시던 중에 치료력을 여쭤봤거든요. 저희가 혹시 5년 이내에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으실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임플란트도 말씀드려야 되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임플란트를 몇 번 시술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치조골 이식이 동반된 건지 진료 확인서를 확인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럼 시술 1회당 1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확인을 해보니 5년 이내인 2019년도에 하신 것 말고도 2008년, 2012년, 2013년까지 해서 총 4회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시술을 하셨습니다. 그럼 100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을 받으실 수 맞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저희가 바로 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린 건 아닙니다.
사실 이분께서 보험 리모델링을 하시기 전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건 조금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 리모델링이 모두 완료된 후에 보험금 청구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간혹 어떤 보험회사에서는 최근에 보험금 청구한 이력이 있다면서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보험 리모델링이 완료된 이후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 너무너무 중요한 점이네요. 사실 이게 뒤늦게 발견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갖고 못 받게 될까봐 보험금 받을 수 있다고 후다닥 청구를 하시면 앞으로 보험 리모델링이나 재가입 때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참 잘 알아둬야겠네요. 그래서 점검이든 아니면 보험을 지금 좀 나는 변경을 해야겠다 하는 분들도 그냥 보험회사 어떤 상담 직원이나 판매하는 정보에만 너무 이렇게 신경을 쓰지 마시고 전문가와 제대로 된 이야기를 나누시고 너무 급하지 않게 잘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변경이든 가입이든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게 보험 리모델링 과정에서 만약에 1에서 3종 그 수술 특약이 들어있는 기존 보험을 정리하게 된다고 해도 앞으로 나중에 정리한 후에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요. 해당 보험 상품을 유지 중인 기간 내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신 거죠. 현재 그 보험을 유지 중인 상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보험금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기간 내에 발생한 사건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요거를 1, 3종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좋은 장점들이 많은 특약이기 때문에 해지하시기보단 최대한 유지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일단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해약을 했어도 보험금을 내고 있었던 보험 유지 기간 동안에 발생한 어떤 사건이나 질병인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암 진단을 받고 암 보험에만 청구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사실은 암 걸렸으면 당연히 암보험에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우리가 보험에는 납입 면제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암 관련 보장이 없는 보험에도 납입 면제 사유에 암 진단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암과 관련해 보장 받을 게 없는 내 보험에도 청구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납입 면제를 받아서 앞으로 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 거죠. 실제로 2년 전에 암 진단을 받으시고 납입 면제 신청을 안 하셔서 안 내도 낼 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던 분이 계셨어요. 상담을 통해서 2년 동안 납입했던 보험료를 다시 모두 돌려받게 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네, 정말 보험이라는 게 진짜 가지각색, 각양각색의 사항과 조건들이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이현진, 권혁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비가 참 며칠 많이 내리고 있는데 주말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 동키 여러분들은 물론 우리 두 전문가들도 안전하게 잘 주말 보내시고 저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